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6년차,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난 내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인생 제대로 즐기고 30대 중반 이후에 결혼하겠노라고 말했어요. 그랬던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선택한 건 친구들에게 평생 놀림거리가 되고 있죠. 24살 겨울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런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영어학원을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곳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죠. 대형 영어학원에서 토익 강사로 일하던 그는 명문대 출신의 인기 강사였습니다. 저도 그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어요. 제가 영어 고자로 불릴 만큼 영어 실력이 형편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취업을 위해 토익 점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었는데요. 수강하는 3달 내내 수업만 끝나면 그에게 찾아가서 귀찮을 정도로 질문했고, 심지어 강사 휴게실까지 따라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심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질문 공세였죠. 그는 항상 저처럼 질문해주는 학생을 좋아한다면서 부담 가지지 말고 계속 물어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덕분에 3달 만에 제가 목표했던 점수를 받게 되었고 원했던 회사에 취업도 했어요. 그렇게 끝나버릴 줄 알았던 저희의 인연은 우연한 기회로 엉뚱한 곳에서 다시 이어지게 되었어요. 황금 같은 주말에 둘째 출산으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언니를 대신해서 조카와 함께 키즈카페로 가게 되었어요. 밀려오는 피로감에 그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연아 맞지? 잠깐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서 돌아봤더니 그가 있었고 그 옆에는 3, 4살 정도의 남자 쌍둥이로 보이는 애들이 함께 있었어요. 짧은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그는 쌍둥이 손에 끌려갔죠. 그는 아이들과 볼풀장 안에서 뒹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미래의 남편도 내 아이와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다시 돌아와 인사를 건넸어요. 아이고 힘들다. 아까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선생님 아들들 너무 예쁘네요. 쌍둥이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아이들과 노는 게 즐거운 듯 행복해 보이는 그는 제 질문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더라고요. 이유는 머지않아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삼촌이라고 그를 부르더라고요. 아들처럼 행복하게 매달리던 아이들은 사실 그의 조카들이었던 거예요. 그도 저와 같은 이유로 이곳에 와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뭔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키즈카페에서 우연한 재회 이후로 가끔 만나서 술 한 잔씩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더 이상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가 되었죠. 6개월간의 짧고 뜨거운 연애 끝에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과 함께 남편은 평소에 꿈꾸던 작은 영어학원을 오픈했어요. 그저 행복할 것으로만 생각되었던 결혼 생활은 길지 않은 시간에 사랑 하나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어요. 결혼 시작과 함께 시어머니와의 충돌이 시작되었죠. 결혼과 동시에 직장 그만두고 아들 뒷바라지를 하길 원하시던 시어머니는 제 직장 생활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저는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만두기 싫었거든요. 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자는 말이야, 남자 뒷바라지 하는 재미로 살아야 하는 거야. 너는 여자가 왜 이리도 밖으로 나돌려고 하니, 여자답지 못하게? 아니, 자기 딸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직장을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친정엄마가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 거죠.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시어머니고 뭐고 확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시작 자체부터 어그러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개선될 기미 없이 계속 악화되었어요. 게다가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은 둘째 동서와의 비교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요. 그래도 남편 하나 믿고 살고 있었어요. 결혼 3년차 추석에 시어머니의 비교와 무시가 극에 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직업 특성상 추석 전날까지 근무해야 했었어요. 밤 늦게 되어서야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죠. 너 지금 올 거면 뭐 하러 왔니? 둘째가 제사 음식 다 만들어놨으니 숟가락 얹으러 왔니? 그날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태도는 정말 차갑기 그지 없었죠. 물론 함께 음식 못 차린 건 죄송한 일이었지만 회사의 그 프로젝트도 그만두기 싫었습니다. 미리 잡힌 일정에 조정할 수 있는 동료도 없어서 스케줄 변경이 어려웠어요. 시어머니와 동서에게도 미리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상품권까지 드렸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어요. 면전에서 그러시는 통에 민망해서 주방 입구에 서서 쭈뼛쭈뼛대고 서 있었죠. 시어머니는 둘째 동서와의 비교를 멈추시지 않더라고요. 둘째 봐라.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내조 잘하니까 우리 둘째 사업이 날로 번창해 가는데 너는 꼴랑 얼마 번다고 여자가 바깥일 하러 다니니? 우리 장남 피죽도 못 얻어먹는지 삐쩍 골아서 일도 잘 안 풀리지 않니? 시어머니는 남편의 영어학원 수강생이 줄어드는 것까지 제 탓을 하며 원망하셨어요. 결혼할 때 혼수까지 거론하시면서 제 자존심을 짓밟으셨는데요. 너는 결혼할 때도 혼수 하나 제대로 안 해오더니 결혼하고 3년이 돼도 아직 맏며느리 역할을 못하는구나. 둘째 봐라. 친정이 빵빵하니 우리 둘째 아들 차도 바꿔주고. 저기 봐라. 우리 집에 김치냉장고도 둘째가 해온 거 아니니. 친정이 부실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그리고 내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둘째가 너보다 3살 위 아니니? 네가 서열상 손윗동서긴 하지만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데 손윗동서 대접 받아서 되겠니? 둘째야, 너도 이제 첫째한테 말 놓고 편하게 대해라. 네가 실질적 맏며느리 아니냐. 어머님이 저를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도 면전에 세워두고 무시하며 비교하는 정도는 도를 넘었고 둘째 동서의 태도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시니까 내가 말 놔도 되겠지?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아니지? 저보다 나이 많은 둘째 동서가 저에게 말을 놓는 건 저한테는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었는데 한 번 아니라는 말도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을 놔버리는 둘째 동서의 태도에 기분이 너무 나빠서 어머니에게 한 소리 했는데요. 제가 언제 대접을 바랬어요? 동서한테도 제가 항상 꼬박꼬박 존대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 맏며느리니 뭐니? 저희 친정이 뭐요?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혼수하지 말고 집 사는데 돈 보태라면서요. 그래서 집 구할 때 저희 집에서 더 많이 보탰잖아요. 혼수니 뭐니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즉에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참다 한마디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에게 바락바락 달려드는 며느리가 여기 있다며 난리를 피시는 통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주방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식구들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요. 다른 가족들의 시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믿었던 남편도 어머님과 다르지 않았어요. 이 일로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으로 크게 다투게 되었죠. 제가 남편에게 있었던 상황을 설명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덤벼서 되냐며 저를 몰아세웠고 정말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에 서러워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괴롭히셨어요. 하루는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갑작스럽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오늘 김장 담그니 오라는 거예요. 어머님과 너무 안 좋을 때라 그 연락을 받고 회사에서 욕먹을 것을 각오했죠. 당일 월차를 쓰고 시댁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이미 둘째가 와 있었는데요. 넌 항상 이렇게 늦는구나. 우리가 시장 보고 배추 밑간 다 해놨으니 네가 지금부터 김치 속만 좀 넣으면 된다. 우리는 새벽부터 움직였더니 온천 좀 갔다 와야겠구나. 저에게 덩그러니 100포기의 절인 배추와 양념만 넘겨주고는
둘은 온천을 가버렸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에 어떤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손도 대지 않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어차피 온 거 그저 한 포기 한 포기 배추 속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온천 갔다 금방 온다던 그 둘은 저녁이 돼서야 돌아왔고요. 너 아직 이것밖에 못했니? 하루 종일 어디서 놀다 온 건지 하하호호 웃으면서 들어오는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간신히 잡고 있던 제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어요. 들고 있던 김치를 바닥에 내팽겨 쳐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소식은 어찌나 빨리도 전달되는지 남편은 잔뜩 화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죠.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그 남자가 맞나 싶더라고요. 김장 사건 이후 저는 시댁 쪽은 쳐다보기도 싫어서 그 후 한 번도 시댁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남편과 갈등이 심해졌고 저희 관계도 이전 같진 않아졌죠. 그래도 예쁜 딸 혜리까지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시간은 모든 걸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라고 했죠. 시댁 식구들과 부딪히는 일이 없어지니 남편과 제 사이도 조금씩 회복해가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점점 옅어질 때쯤 시아버지의 급성 간부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년 만에 병원에서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늘 건강하시던 시아버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나마 시댁에서 시아버지는 저를 며느리로 대해주셨던 분인데요. 늘 크게 말은 없으셨지만 뒤에서 항상 응원해 주셨고 김장 사건 있던 날에도 전화 주셔서 본인이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겠다며 저를 위로해 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렇게 잿빛이 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간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다면서 가족 모두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자며 동의서를 내미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설마 맞겠어? 맞아도 아들들이 맞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동의하고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고급 한정식집으로 불렀어요. 그곳에는 남편과 둘째 도련님까지 모두 와 있었는데요. 우리 첫째, 그동안 많이 섭섭했지? 많이 먹어라. 내가 네가 맏며느리로서 좀 더 잘해주길 바래서 그랬던 거지. 네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없었던 시어머니의 태도에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고 그 불길함의 이유를 금방 알게 되었죠. 다름이 아니라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가족 중에 너만 간이식 적합도가 일치한다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네가 우리 집안 첫째 며느리로서 제대로 역할 한번 해줬으면 한다. 아니 도대체 아들도 다 안 맞는데 피도 안 섞인 내가 왜 간이식 적합자인지. 게다가 첫째 며느리로서의 역할이라니. 시아버지가 안타까운 건 사실이었지만 솔직히 제 목숨 걸고 간이식까지 해야 하는 게 이 상황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해줄 줄 알았다. 일단 사람 살려놓고 생각하자. 내가 앞으로 잘 하마.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간이식을 결정해버리는 시어머니와 정말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는 남편과 도련님. 제가 당장 간이식을 안 해주면 시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상황에서 안 하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마음속이 복잡했던 제 생각과 별개로 어영부영 추가 검사까지 받고 간 이식 수술 날짜까지 정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되돌리기에도 너무 늦어버린 상황에서 정말 그냥 도망갈까 생각까지 했었죠.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아가야, 네 마음은 고맙긴 하지만 나는 살 만큼 살았다. 간 이식 안 해줘도 된다. 해준 것도 없는 시애비가 염치도 없이. 너는 꽃같은 네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을 듣는데 사람 하나 일단 살려놓고 생각하자 하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만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죠. 조금 떼어준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나 아니면 돌아가신다는데 그렇게 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간이식 수술을 무사히 받게 되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젊다고는 하지만 생간을 떼내는 수술을 받으니 몸이 정상이 아니었고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다행히 시아버지도 제 간이 거부 반응 없이 잘 회복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하고 있던 저는 바람 쐬러 나가는 길에 전공의들이 말하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605 간이식한 환자 참 효부야 효부. 자기 아들들도 다 안 주겠다는 간을 며느리가 선뜻 내주네. 정말 나라면 못한다 못해. 605호는 제 병실 번호였고 그들이 말하는 대상이 저라는 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죠. 정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리에 핏대가 바짝 서는 기분이었어요. 그 길로 시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갔더니 시어머니와 남편, 둘째 도련님 부부, 막내 아가씨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당신들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만 적합하다면서. 그래서 내가 안 해주면 아버님 돌아가신다면서. 근데 너희 아들도 적합했다면서. 너희들도 아버님한테 간 줄 수 있었다면서.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소리치는 제 모습에 당황한 듯한 시댁 식구들이었는데, 얘야, 너는 기왕 잘 줘놓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다 잊어라. 이미 지나간 일 아니니? 네 시아버지 건강도 찾았고 우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안 그래? 첫째는 학원도 어려운데 간이식까지 어떻게 하니? 둘째 며느리는 둘째가 간이식하면 이혼한다고 하지. 그나마 네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니? 나이도 어리고. 시댁 식구 그 누구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 전공의들 말대로 아들들이 간이식을 거부했답니다. 그 와중에 다 짜고 저만 가능하다고 속여서 이식을 하게 했던 것이었어요. 정말 거기 있는 시댁 인간들을 하나같이 다 찢어 발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너희들도 다 간이식이 가능했는데. 그런데 그걸 너희들이 싫다고 해서 며느라기가 나한테 간을 줬다는 말이냐? 힘겹게 눈을 뜨신 시아버지께서는 이 이야기의 진실을 다 들으시고는 많이 침울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삼남매를 모두 병실에서 쫓아내셨어요. 간 이식을 한 건 어쨌든 제 선택이었으니까 남 탓할 생각은 없었지만 저 역시 자기 간이 아까워 마누라 팔아먹는 남편놈하고는 더 이상 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아직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저런 집안이랑 갈라서고 싶었고 이혼 결격 사유가 명확했기에 길지 않은 시간에 양육권의 위자료까지 유리하게 이혼하게 되었어요. 이혼하고도 한참을 요양이 필요했는데 수술 후 5개월쯤 지났을 때인가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별 후유증이 없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원래 간이식 수술은 후유증이 심하다고요. 회사 복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시아버지는 잿빛 얼굴은 어디 간지 없고 핏기가 돌고 계셨어요. 그래도 시아버지의 그 얼굴을 뵈니 내가 잘했다 싶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와 못 살겠다며 이혼 도장 찍으셨고 자신을 버렸던 자식들과도 인연 끊고 요양원에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들에게 간이식을 바라지도 않으셨다고요. 살 만큼 산 인생, 자식 간 받아서 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무렇지 않으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가족으로 같이 살 사람한테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지 한참을 죄스러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재산 다 정리했다. 네가 준 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이런 돈으로 먹이지는 못하겠지만 이거 꼭 받아서 네가 혜리랑 새삼 시작하는데 보탰으면 좋겠구나. 저는 아버님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한동안 주저앉아서 통곡했네요. 그러고는 정말 가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께서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이혼 후 남편놈은 시아버지께서 투자금을 회수하시는 바람에 안 그래도 어렵던 학원을 폐업하게 되었고 시아버지께 쫓겨난 전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편애하던 둘째 며느리한테 구박당하고 살고 있다고 하네요. 전 요즘에도 가끔 시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에 혜리와 함께 찾아뵙는데요. 건강도 많이 회복되셔서 요양원에서 운동도 시작하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의 도움으로 저도 당당한 돌싱으로 제2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딸과 꼭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야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도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